세계 경기 흐름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지 나쁜지, 앞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건지, 아니면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종목을 저희가 뭐 미국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결국 한국에 있는 2200개 종목, 코스피 코스닥 2200개 종목을 잘 골라서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종목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의 그 경제 지표는 이제 세계 경기를 판단해 가는 데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종목,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22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찾아서 관리를 해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제 지표는 먼저 이렇게 수출입이 중요하다. 수출과 수입을 얘기한 거죠. 수출과 수입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이게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이죠.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는, 결국 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뭘 통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냐? 결국 수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결국 수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이 많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경기라는 게 이 국내 경기가 있고 그 세계 경기가 있다는 거죠. 세계 경기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이 늘려면 수출하고 이 국내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이 늘려면 이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된다. 세계 경기가. 그렇죠. 세계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무튼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부터 해서 유럽, 뭐 이렇게 동남아,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세계 경기가 좋아야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야 거꾸로 영업이익이 커지지 않겠어요? 수출이 많이 이래 영업이익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져야 그래야 그 기업과 관련된 종목이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 종목이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를 보려면 결국 저희가 2주 동안 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서 판단해 가는 게 이게 이제 참고가 많이 되는 거고, 이제 국내 이렇게 내수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수출이 아니고요. 내수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그 삼성전자 100만 원 근처 얘기했을 때, 그때 뭐 1억도 사세요, 10억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수강자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 요 내용이었었어요. 요 내용. 그때는 제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수강자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이후에
국내 경기가 아니고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삼성전자의 수출이 많이 늘 거고 그 삼성전자의 수출이 많이 늘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많이 는다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많이 들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수출,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게 수출이 중요한데, 이 수출은 결국 통관, 결국 이제 그 관세청이 있잖아요. 이게 관세청을 통해서 매월 20일까지 집계된 것을 가지고 21일에 발표를 하고, 월말까지 집계된 것을 그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 이 얘기죠. 수출과 관련된 그 데이터를,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매월 20일까지 집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21일에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월 말까지 다시 집계를 해서 그것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서는 결국 수출 금액을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건데 이것을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전년 이게 미국 경제지표에서 계속 나온 얘기죠. 전년 동월 대비로 볼 거냐.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결국은 전년 동월 대비로 봐야 결국 그 흐름, 추세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추세를.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2월 달 같으면 2022년 12월 달치하고 2021년 1년 전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지금 12월 달하고 작년 12월 달 그때하고 작년 12월 달하고 지금 12월 달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 그걸 보는 게 이게 이제 한국의 경제지표에서 수출입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이게 반도체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여기 이게 빨간 이게 반도체 수출을 보면 여기 있잖아요 보면 2026년 1월 제가 얘기했던 2020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사라고 했던 것이 여기잖아요. 2026년 여기 1월 달 2026년 1월 달인데 2026년 1월 달부터 해서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이죠. 반도체 수출이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이게 삼성전자의 수출이 이렇게 늘은 게 왜 수출이 늘었냐? 이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이때 세계 경기가 좋았다는 거죠. 세계 경기가. 세계 경기가 좋았다. 좋았다. 세계 경기가 좋았다. 아니,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그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반도체에서 1등주인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 때 100만 원 근처에 있다가 이 100만 원 근처에 있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수출이 느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 영업이익이 늘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500만 원까지 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2020년 초반까지 나왔는데 그 영업이익이 늘은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여기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해서 결국 고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고점. 결국 이제 500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아무튼 2016년 1월 2016년 2017년 18년 결국 중요한 건 이 3년이죠. 2016년 17년 18, 3년 동안 2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갔던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수출이 많이 됐던 거고 삼성전자의 수출이 많이 됐던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됐던 것은 결국은 왜 수출이 많이 됐냐 그때 1년 2년에 걸쳐서 세계 경기가 좋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는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이게 빨간색이 반도체를 뺀 나머지잖아. 이 반도체를 나머지는 결국은 이때도 여기 삼성이 여기 반도체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때 결국 다른 업종들은 못 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삼성전자만 갔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만. 이건 이제 지나간 것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주에서 이렇게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국내 경기가 좋고 나쁜 걸 이걸 보시면 안 되고, 국내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우량주에서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게 세계 경기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를 보시려면 결국은 이게 지표로 봤을 때 뭘 봐야 된다. 미국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 미국 경제 지표. 제가 이렇게 2주 걸쳐서 설명드렸던 미국 경제 지표. 미국 경제 지표를 보고 앞으로 세계 경기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갈 건지 이제 이 업종을 또 잘 골라야죠. 그래서 이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그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전월 대비가 아니고 이게 전월 대비가 아니고 전년 대비, 전년.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여기 코로나 왔을 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게 코로나 때 쭉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보면 2021년도, 여기가 2021년도잖아요. 2021년. 2021년도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쭉 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2020년 이때, 2020년 3월달 이때 2020년 3월달 이때에 2020년 3, 4, 5 그렇잖아요.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수출이 확 줄었었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물건을 바다에서 막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도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물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배로 실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통과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 5월 달 그때의 수출량이 확 줄었었기 때문에 2020년 3월, 4월, 5월 대비해서 1년 후에 2021년도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보면 작년 것 대비해서 그때치를 보면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 증가를 이렇게 이게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출량이 이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은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대비해서 이렇게 갈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 고점을 띄운 거죠. 500만, 400만 원, 500만 원 근처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았다. 이것보다도 코로나 때는 뭐 세계 경기가 좋을 수가 없었죠. 코로나 이후에 그때 한 1년, 2년 걸쳐가지고 세계 경기가 좋을 수는 없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때 대비해서 1년 후, 코로나 대비해서 2년 후 이렇게 봤을 때는 코로나 때의 수출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마치 수출이 많이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막 400만, 500만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때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고점을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갔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산 거죠. 그래서 막 10조, 20조를 산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출, 수입. 이게 중요한데 이게 수입보다는 수출. 우리는 뭐 수입을 통해서 무슨 매출을 내는 게 아니고 수입은 결국 비용이죠. 수입은 비용인 거고 수출을 통해서 결국 매출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늘려서 결국은 그 기업의 아무튼 그 재무제표가 좋아져야 되는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결국 종목이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는데 결국 한국의 경제지표에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수출은 결국 이제 매월 이렇게 20일까지 해서 그걸 발표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이 수출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어디에서 발표하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 날 수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그 상위 20위 여기는 이제 10개까지 나왔는데 상위 20위권 상위 20위권에 있는 이 중요한 그 수출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금액으로 보면은 여기 반도체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시면 반도체 여기 이게 100만 단위인데 아무튼 이게 반도체가 제일로 크고 이게 반도체가 제일로 크고 여기 금액으로 보시면 금액으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로 크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뭐 일반 기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20위권까지 있는데 그래서 수출의 그 금액의 규모로 보면 이 반도체가 제일로 크다. 반도체가 해서 두 번째 있는 것보다도 거의 한 4배 이렇게 되잖아요. 4배.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1년 후에는 그때 석유화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었고, 그런데 이때 제가 그때 2021년도, 이게 이제 2021년도 이 5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이게 선박과 관련된 거예요. 선박과 관련된 것은 여기 이게 세모해 놓은 게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히려 줄은 건데 선박과 관련된 게 여기 데이터에 보면 줄은 건데 이때 2021년 5월, 6월, 7월 이때 제가 드린 종목들 우량주 중에서 2021년 그때 상반기에 제가 우량주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시장이 아무튼 시장이 1450에서 이렇게 3300까지 이렇게 쭉 갈 때니까. 그래서 그때 우량주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 그때 그 HMM이라든지, 그래서 HMM 같은 게 현대상선이죠. 그때 현대상선 이런 종목 제가 들여서 이게 거의 막 한두 달에 걸쳐 갖고 그때 거의 막 400%, 500%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공업 관련된 이게 선박과 관련된 중공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여기 이게 데이터에 보면은 오히려 줄었는데 왜 그때 이렇게 그 선박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잘 갔느냐 우상향에서 왜 잘 갔느냐 이게 이제 근데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수주는 이게 수주죠. 이게 해위에서 이게 배를 만들겠다. 해위에서 수주를 해오는 것은 이미 2년 전.
2년 전에 수주를 해갖고 배를 만들려면 이렇게 1년, 2년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1년, 2년 걸리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수주가 그때 잘 됐어요. 2021년도 그때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증감률은 줄었는데 오히려 주가들은 잘 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는 이 수주를 하고 이렇게 제조 기간 수주를 해서 이렇게 제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였었고요.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증감률이 이렇게 느느냐 줄느냐 이 보시면 여기 증감률 있잖아요. 증감률이 이게 느느냐 줄느냐 느면 이렇게 많이 느느냐 적게 줄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쪽이 규모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쪽이 의외로 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계가 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다.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수출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어떤 업종의 수출들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 이제 어떤 종목을 찾는데 결국은 종목을 찾기 전에 특히 이제 저희 뭐 개별주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 종목을 찾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업종을 찾아야 된다. 업종 제가 있잖아요. 업종을 찾는데 업종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업종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선박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서 뭐 현대중공을 할 거냐, 뭐 현대미포조선을 할 거냐, 현대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 당시에 제가 뭐 그 현대중공업도 들고 현대미포조선도 들고 또 뭐 대우조선 해양 뭐 이렇게 몇 개의 종목들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업종을 찾으려면 지금 얘기하는 여기 산업통상장부에서 발표하는 이 수출입과 관련된 이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업종을 먼저 찾고 그래서 업종의 수출이 이렇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업종을 찾고 그 다음에 업종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업종에도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이게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도 내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할 건지 SK 하이닉스를 할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부품업체를 할 건지 그래서 그 업종을 먼저 찾고 종목을 찾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수출입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려면 수출입과 관련된 경제지표, 수출입과 관련된 경제지표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보시려면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금 이 표에서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지금 2022년 12월 달에 지금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수출이 많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왕이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종목을 잘 찾을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제가 그 2021년도 상반기에 제가 우량주를 들을 때는 제가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완전히 그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종목을 찾아 드린 거고 거기다가 그 개인들이 그 왜 이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굳이 이유를 찾겠다면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박 수출은 2, 3년 전에 수주한 것을 수출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만든 다음에 이게 수주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 3년 전에 많이 수주를 했던 것이 그것이 2, 3년 후에 2, 3년 후에 여기처럼 이렇게 수주는 줄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뭐 종목들이 파동을 잘 만들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한국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목을 찾고 업종을 찾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출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지표와 관련된 보시면 돼 어디 가서 보냐 이 산업통상자원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그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 요걸 이렇게 딱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쭉 1위부터 20위까지 쭉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표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때 드릴 때는 2021년 5월 달에 제가 이렇게 우량주들을 드릴 때는 이 종목들이 이 바닥권 종목은 아니었었다. 그 이제 수강생분들 얘기해 바닥권 종목은 아니었었고 바닥권에서 이미 몇십 프로씩 올라온 종목들을 제가 드렸던 거고 제가 드리고 나서도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몇십 프로씩 가고 아까 HMM 같은 종목은 뭐 이렇게 몇백 프로씩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왜 그 종목들이 이제 이게 바닥권을 넘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몇십 프로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서도 몇십 프로를 더 가고 잘하면 100%도 가고 200%도 가고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경제지표, 그 경제지표를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그 종목들이 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잘 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경제지표들을 이제 다시 응용을 해서 이왕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런 앞으로 이게 경제 지표들이 좋아질 그런 종목을 찾으면 더 좋겠죠. 자, 이건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경제 지표, 아까 이제 수출과 관련된 거고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이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결국은 여기에도 그러니까 그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고 그 지난 뭐 그 미국에서 설명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그 상품과 관련된 물가가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은색. 그리고 이제 여기 근원 소비 물가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물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아무튼 근원 물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에너지하고 식품 이런 것들 에너지 곡식 뭐 이렇게 기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큰 거 이런 것들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 변동성이 이게 적고 그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상품 전체를 보거나 서비스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크다.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기 보시면 상승률을 보면 여기 보면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이게 여기 물가 상승률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이것처럼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볼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소비자 물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이 재정 지원이 있다. 재정 지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그 한국전력 관련해서 그 전기요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의 이 전기요금, 한국전력의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이제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이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지금 걷어가는 이 전기요금이 지금 보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지금 굉장히 이게 적자 상태인데, 이 전기요금을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이나 기업에 쓰는 게, 특히 가정에 쓰는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만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만.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씩 올리고, 여기 이 차이 나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을 걷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걷어서 여기 차이 나는 부분.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을 뭘로 메꾸느냐. 이게 한국전력이 결국 이 국가죠, 국가. 한국전력의 그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이걸 메꾸고 있다, 메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교육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그 복지 관련된 부분, 이 보건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의료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부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 한국의 물가가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보면,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적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개인들 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물가와 관련된 몇 개 중요한 부분에서 명예를 줄여서 이렇게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보다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좀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런 점을 이제 같은 물가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물가하고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요게 지금까지는 한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그 정부에서 그 기업이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대표적으로 한국전력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교통공사 있잖아요. 서울의 그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서 지하철 공사, 그 지하철 요금 있잖아요.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도 유튜브 보면 뭐요? 아무튼 그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는 이게 적자인데,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 공사는 적자인데, 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는 그런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그 개인들 물가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중요한 몇 개가 이렇게 정부의 이렇게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물가는 그래도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일본 얘기하면서 이렇게 경기도 낮아지는데 물가도 낮아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생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전기요금을 좀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버스 요금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올리면 물가는 그렇게 이게 내려가던 물가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물가의 특징인데, 그래서 미국의 물가하고 한국의 물가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의 경제 지표에서 소비자 물가를 볼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 정부의 재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게 학교에서 그런 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학생들에서 도시락값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결국 생활비로 해서 물가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물가를 볼 때하고 한국의 물가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물가를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가정, 가사, 이게 보건, 교통, 통신, 교육,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다른 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실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가를 보셔야 정확하게 보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한국에서 경제 지표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결국 이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남들보다 종목을 좀, 특히 이제 우량주의 좋은 업종의 좋은 종목을 남들보다 빨리 찾아서, 그래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 갈 거냐, 그런 게 이제 목표고 목적이니까, 그런 것과 봤을 때 결국 아까 제가 했던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든지 그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종목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삼성전자부터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 수출이 잘 되려면 결국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량주를 이렇게 저점에 사서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경기가 안 좋다가 이렇게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때, 그때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잘 찾아서 1년, 2년 잘 관리를 하면, 그러면 두 배, 세 배 이런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량주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세계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세계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쪽인지, 세계 경기가 안 좋다가 좋아지는 쪽인지, 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판단들을 뭘 보고 판단할 거냐. 그래서 세계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안 되고,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 그 제가 한 1주, 2주 걸쳐서 설명드린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느냐, 미국에서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과 또 세계 경기의 흐름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100%, 200% 수익을 내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한국에서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 두 배, 세 배 갈 만한 종목을 잘 찾아서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수출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이 앞으로 잘 될 건지 잘 안 될 건지,
그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잘 될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이 이렇게 많이 되는 편이 아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부터 그때 그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할 거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알았다는 얘기죠.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1년 후, 2년 후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알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2016년도, 2015년도, 16년도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2배도 만들고 3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그 세계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그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외국인들은 전 세계 경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판단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정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종목 투자자, 특히 우량주와 관련해서 종목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과 관련된 경제 지표다. 그 수출과 관련 경제 지표는 아까 그 산업자원 통산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 쭉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표 그런데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수출이 늘 건지 줄 건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해야죠. 거기서 딱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좋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나빠질 건지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 앞으로 좋아질 건지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판단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좋은 우량주를 찾아서 삼성전자 같은 좋은 우량주를 찾아서 2배, 3배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한국의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설명드린 그 경제지표 그거 잘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국 경제지표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보시면 결국 수출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표에서 얘기하고는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그 물가 증가율, 물가 상승률 이것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다른지.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정부 재정 지원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나라 우리 가계와 관련된 그 소비자 물가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는 좀 미국 물가에 비해서 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정부의 재정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그랬어.